네, 안녕하십니까. HR 브랜드 최영훈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좀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열심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내년도에 KPI를 도출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혹은 받을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제 직원들을 평가할 목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직원들이 설정한 그 목표를 검토할 때 이 부분 하나만큼은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평가제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이거 하나만 잘 걸러내도, 잘 체크해도 평가제도의 퀄리티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원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의사항 중에 업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 과장하고 김 과장이 같은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중요한 이슈는 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의 중요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박 과장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요. 헬스클럽을 등록하겠다. 건강검진을 받겠다. 그리고 보약을 챙겨 먹겠다. 헬스클럽 등록하고 건강검진 받고 보약을 챙겨 먹고 다 건강해지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목표들이죠. 자, 그리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 과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 과장은 팀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5kg을 감량하겠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겠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겠다, 높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팀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박 과장과 김 과장 이 두 명의 목표 가운데 누구의 목표가 더 바람직한 유형의 목표일까요? 박 과장의 목표의 유형이 팀에 더, 조직에 더 바람직한 유형의 목표일까요? 김 과장의 목표가 더 바람직한 유형의 목표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김 과장의 유형의 목표가 조직에 훨씬 더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어, 자, 그런데 김 과장의 유형의 목표가 훨씬 더 바람직한데 누가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박 과장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요. 왜? 헬스클럽을 등록하기만 하면 목표 달성하는 거고, 건강검진 받기만 하면 목표 달성하는 거고, 보약을 챙겨 먹기만 하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김 과장 유형의 평가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 과장은 왜 불리하냐? 김 과장은 헬스클럽을 등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실제 5kg를 감량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실제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높여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조직 차원에서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그냥 헬스클럽 등록만 하고 건강검진 받기만 하고 보약 챙겨 먹기만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체중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 김 과장이 실제 평가를 실시할 때는 박 과장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 과장의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조직에 훨씬 더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김 과장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박 과장은요,
두 유형의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비유형의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 과장은 이걸 하기만 하면 목표 달성한 거예요. 이거 하기만 하면 목표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김 과장은 이거를 했다고 해서 목표 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노력을 꾸준하게 해서 뭐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실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한 B라고 하는 유형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보다 평가에서 월등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표를 설정할 때 모든 직원들이 다 이 B 유형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회사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형태의 목표와 B 형태의 목표가 회사에 혼재가 되어 있으면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두 형태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목표인 두 형태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평가에서 월등하게 유리해버리기 때문에 이 두 형태의 목표가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 그리고 업적 평가 지표를 설계할 때 두 유형의 목표가 혼재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형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는, 그리고 업적 평가 지표는 왜 이 B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편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왜 성과 목표는 B 형태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편에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